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원어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직판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면 그 나라 고객, 다른 나라 고객과 상대해야 되는데 그 상대하는 사람이 어쩌면 당연히 원어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2007년부터 티쿤을 운영하면서 원어민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원어민은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뽑으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걸고 하는 일에서 사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삼성이 한때 해외에 직원을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나라 가서 살라고 했었던 현지화 정책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정서와 마음, 정서, 마음, 그 다음에 뭐 마을의 규칙,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이해시킨 다음에 물건을 팔려고 했었던 게 인류에서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지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외에 팔 때는 현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을 뽑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소홀히 하면서 사실은 큰 방죽도 개미 구멍에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잊어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04년부터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파는 일을 했잖아요.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파는 일을 했어요. 일본에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택배 박스는 시내에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외진 곳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장소가 화성시 봉담읍 수길이었어요. 봉담읍 수길이. 거기 가면 보통리 저수지 있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진짜 외진 곳이죠. 근데 여기서 할 때도 일본 원어민 구했어요.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저는 지금도 도대체 왜 못 구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국에 지금 현재 사는 일본인이 4만 6천여 명이거든요. 2023년 통계인데 정말 많이 줄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갔나요? 이 무렵에 제가 기억한 통계는 12만 8천 명이었거든요. 엄청나게 귀국한 것 같아요. 그래도 4만 6천여 명이 있잖아요. 여기에 제1교포 출신들도 많고요. 일본어 원어민이 4만 6천여 명 있는데 이 중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회사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보다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뽑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출이 아니라 대부분 중개무역, 바이어를 끼고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 원어민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티쿤식 해외 직판에서는 일본인을 구하는 거잖아요. 뭐 중국인이라고, 중국에 팔 때는 중국인이고 독일에 팔 때는 독일인이고 다 바뀌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일할 때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티쿤도 지금도 일본 원어민들이 거의 7, 8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못 뽑았던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뽑기 힘들다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뽑기 힘들다고 안 뽑고 대충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 뽑으면 회사가 망할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면은 계속 현지화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구글 자동 번역기 돌려서 홈페이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기가 막혀요. 속된 말을 좀 쓰면 너 같으면 거기서 사겠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다 깨진 한국어, 일본어로 만든 홈페이지 보고 뭘 믿고 사겠냐고요. 이런 자세로는 진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혹시라도 될까?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뭐 가끔 있으니까 또 문제긴 한데 그런 건 진짜 롤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구글 자동 번역기 돌리는 자세를 가지고 온라인 사업을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이 개미 구멍 만드는 거예요. 큰 방죽도 개미 구멍에 다 무너지잖아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말 세상에서 사업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겠냔 말이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구글 자동 번역기 돌려서 일이 되겠냔 말이죠. 사업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어민들은 틀려도 그 나라식으로 틀립니다. 납득이 된다는 거죠. 납득이. 근데 구글 번역기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어민을 당연히 일본 고객을 상대할 거면 일본 원어민을 중심에 놓는 게 맞죠. 이 원어민이 그냥 대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원어민은 뭘 할까요? 시장 조사할 수 있잖아요. 시장 조사하죠. 그 다음에 고객 응대하면서 고객 응대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니까 응대하는 겁니까? 고객 응대는 판매 전략을 짜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응대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신상품 건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모아서 회사에 반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객 응대자가 단순히 전화 받고 불평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하면 고객 응대자가 그냥 실무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응대를 하면서 전략과 방침을 알려주는 조타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상담하려고 전화했는데 외국인이 받아서 말하면 일단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미묘한 어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혹은 불평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어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회사하고 거래하고 싶은 고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현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원어민자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사업이 되는 거죠. 대충 해서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여간 티쿠는 2004년부터 해외 직판을 했는데 원어민을 못 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티쿠는 못 구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은 못 구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른데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어 잘하는 한국 사람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요. 일본어 잘하는 한국 사람은 안 되나요? 뭐 어쩔 수 없으면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처음부터 포기하고 넘어가냔 말입니다. 티쿤 판매자 중에는 원어민 채용을 포기하고 고객 응대조차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열어두면 몇 푼이라도 버니까 유지하는 거지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판에 일본인 말고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이면 아주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사업을 하고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냐는 거죠. 티쿠는 하여간 이렇게 하는 판매사들하고는 거래를 끊으려고 해요. 뭐 티쿤의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일본 고객한테 응대도 안 하는 티쿤이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저는 진짜 안 할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구글 번역기 돌리지 말고요. 어떻게든 현지화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현지화해야 합니다. 그 현지화하려는 마음이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전략을 바꾸고 전술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현지화한다는 것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원어민을 채용하라는 거고요. 재밌는 잠깐 뭐 지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왜 여행기 에어비앤비 이런 데다가 여행기 쓰면은 그 주인이 항익을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외국인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 말 다 알아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인공지능이 이걸 번역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나오기 직전 상태에서 한국인들은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외국의 음식점 후기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일본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한국인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을 이해를 하는 게 원어민이라는 거죠. 뭐 티쿠는 큰 회사도 아니니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티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요만한 회사라도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원어민 뽑는 거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해외 직판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원어민 뽑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민 아무나 뽑아내면은 우리 다 경쟁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티쿠는 작은 회사일 때도 원어민 뽑았고 할 수 있었고요. 경기도 봉담에서 했을 때도 뽑았습니다. 차이는 늘 미세한 데서 옵니다.
무슨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 그 다음에 조금 세밀한 거, 이런 차이가 결국 성패를 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화하려는 노력의 첫 번째가 원어민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잡코리아에 들어, 저는 처음에 몰라서 잡코리아에서 그냥 일본인이라고 검색어 넣고 하니까 많이 나와요. 찾으면 되는 거고, 사람인은 저는 안 썼습니다. 요즘은 일본인들이 모이는 게시판 코네스트가 또 있거든요. 활용하고 어떻게든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은 지금 나가는 동영상 밑에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 이 주소 아래에 들어와서 이 게시물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게시물 보시면서 그 단톡방 열어놨잖아요. 전자상거래 해외 직판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외 직판 문답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